네, 안녕하세요. 2022 교육과정 설명회 진행을 맡은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 컨설턴트 김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8 수능 변경점과 2022 교육과정 변경점에 따른 고교 이제 학점제 어떤 식으로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교 준비해야 되는지 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2022 교육과정 대비 설명회가 이것처럼 약간 예측할 수 없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예상을 하고 이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보다 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핵심들이 뭔지를 좀 체크 오늘 잘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가장 많이 수능에서 변경되는 부분이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대입 전형들이 조금씩 변할 거예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대입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적은 준비, 적은 노력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 이번 겨울방학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중2도 있고 중3 학부모님도 계시던데 중3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겨울방학 학습 계획 정말 잘 세워야 학생들이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까지 해서 Q&A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인데 이제 사회랑 과학이 합쳐진다예요. 그러니까 수리 탐구 영역 2라는 게 2002 수능 이전에도 이런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요때 당시에는 이제 총 8개 이제 과학 탐구 과목을 하나로 합쳐서 보고 사회 탐구도 합쳐서 총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2002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에서는 만점자 비율이 지금 0.01%, 0.04% 나온 거 보시죠? 잠시만요. 0.01% 그리고 0.04% 정도의 만점자 비율이 나온 걸 보이시는데요. 2003년에도 변별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계에서는 1%가 안 되는 만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쉬웠다는 평가에도. 마지막 2004년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게 출제됐는데요. 전국에 과탐 만점자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문계열에는 2명 해가지고 전국에 딱 10명만 만점을 받았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이 당시에 이제 한 60만 명 정도 수험생이 있었거든요. 인문계열 한 40만 명, 그 다음에 자연계열 20만 명 정도 돼가지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 명 중에 0.00058%만 만점 비율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거의 40만 명 중에 2명 만점 받은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로 왜 어렵게 나왔냐 생각을 하시면 지금 과목들하고 좀 비교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물리원, 화원 아이들이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일컫는 과목들이잖아요. 그리고 투 과목들도 정말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1%는 항상 넘어왔어요. 만점자 비율이. 그리고 투 과목들도요. 정말 인원이 적고 만점 받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0.2% 정도는 돼요. 어렵게 나왔다고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화투 어려워가지고 표점 막 엄청 높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0.25%였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11%나 나와요. 아까 1%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행은 11%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때 당시 수능 보신 학부모님 계실까요? 다들 뭔가 제가 봤을 때 젊어 보이셔가지고 요 정도 때 수능 보시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 당시에 좀 준비했었던 이제 저한테도 약간 선배뻘 이제 될 텐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회탐구 과목, 과학탐구 과목 다 합쳐서 총 17과목 정도잖아요. 그걸 모두 준비했어야 됐거든요. 17과목을. 그러니까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내가 잘하는 2과목을 선택해서 내 강점을 살려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공부하면 돼요. 근데 요 당시는 내 약점들을
없게 만들어야 돼요. 아, 난 물리 너무 재밌어. 잘해. 막 계산 같은 거 정말 잘할 수 있어. 근데 지구과학처럼 외우는 거 너무 싫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 외우는 건 뭔가 자신 있는데, 물리처럼 뭔가 생각해서 하는 건 힘들어. 아니, 화학처럼 숫자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이 당시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통합과학하고 통사로 시험을 보잖아요. 어? 근데 이때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때는 요걸 합쳐서 시험 본 건 맞거든요. 이걸 합쳐서 시험 봤어요. 근데 2028년부터는 통과 통사라는 과목으로 시험 보는 것은 맞아요. 통과 통사라는 시험 과목으로 보는 것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고교학점제, 이렇게 변형되는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수능을 준비해 놨을까? 우리는 약간 맥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말하는 이 맥락을 읽으셔야 왜 통과 통사로 준비했는지가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등급제 변화예요. 등급제라는 거는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지금 내신을 받고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근데 이 9등급이요. 5등급으로 바뀌게 돼요. 언뜻 보면 경쟁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좀만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 당시 9등급제에서는 4%랑 이제 7%가 1등급, 2등급이거든요. 총 11%까지가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등급에서는 10%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4%가 10%로 늘어난 거니까 등급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경쟁은 더 심화될 거예요. 이거는 전례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등급 구간을 나눌 때마다요, 이 경쟁 구도는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이전에 이 친구들,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적당히 하면 2등급 정도 나오니까, 적당히 하면 학종으로 그래도 인서울 끝자락 있는 대학교 가니까. 근데 지금은요, 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좀만 하면 나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한 상위 20% 구간에서는 박 터지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발짝만 더 가면 그게 보이거든요. 1등급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전교 400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40등이든 1등이든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요. 400명인 학교에서. 200명인 학교에서는 20등이든 1등이든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그 20등 언저리 있는 친구들은 20등 안에 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붓게 될 거고, 그게 경쟁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사실 학부모님들 무슨 과목인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현행에서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그리고 기하,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A, B, C라고 절대평가로, 그러니까 A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학생이 기준점을 넘었다 하면은 A등급을 줘요. 지금은. 근데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요, 똑같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요, 금방 말했던 과목 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꼭 들어야 되고 좋은 등급을 따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화투와요, 생투예요. 정확하게는 이번 고교 학점제부터는 명칭이 화투, 생투가 아니라 두 가지로 각각 나눠져서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투, 생투에 해당되는 이런 과목들, 네 가지 과목은요, 메디컬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걸 무조건 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무조건 1등급을 따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메디컬 가는 친구들끼리 여기서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상위권에서는 오히려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급제 변화로 인해서 내신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구간을 줄여놓다 보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등급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울고불고. 만약에 2등급, 현행에서는 2등급이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뀌고 나서 2등급이면은 나 중경외신 이제 못 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등급은요. 인사홀은 끝나버렸네.
라고 애들이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등급이 구간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진로 선택 과목은 약간 곁다리 느낌이었어요. 그냥 A 받아야지. 근데 B 받으면 좀 아쉽고 였다면,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 학생의 진로에 관련된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생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특히 나랑 같은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물리나 화학, 생명처럼 기초 과목일수록 학생들끼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 비중도 확대될 것이고 논술 전형 비중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인 게, 현재 우리가 대입 체제 자체가 크게 보면은 네 가지 갈래잖아요. 이제 교과가 있고 학종이 있고 논술이 있고 정시, 이렇게 네 가지 갈래인데요. 이 중에 정시는 애초에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못 내려요. 그러면 교과 자체는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교과가 서울대가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정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생기부 망했어, 정시할래 라는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높은 학교들은 다 생기부를 보기 때문에. 이게 불과 8년 전에 저희 교육과정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네, 트라이앵글, 악마의 트라이앵글이라 불렀던, 모든 걸 준비해야 대학을 갈 수 있던 시대가 한 1, 2년 정도 올 수도 있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항상 이런 모든 걸 준비해야만 오는 시대가 왔었거든요. 네. 이어서 통합과학 및 통합사회 대비 전력인데요. 아까 하던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소부화 중에 아버지와 아들들이라는 혹시 우화 아시나요? 아버지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서 하나 딱 부러뜨리고, 봐봐, 이거 하나는 잘 부러지지? 네. 근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러뜨리니까 어때요? 안 부러져요. 아무리 얇은 나뭇가지여도 안 부러져요. 자, 이 나뭇가지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명, 지구 다 합쳐놨다고 생각하면요, 이걸 한 번에 내가 부러뜨리려고 하면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걸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가지의 갈래에 포함되어 있지만 물 1도 아니고 물 2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1, 2 과목 현재 보고 있는 이런 시험들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2주 전에 발표를 하나 했죠. 교육부에서. 예, 통합과학 실제 수능 예시 문항을 발표했습니다. 각 예시 문항별 나오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문항에 대한 정보 및 커멘트들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글들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거 식은 죽 먹기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근데 갑자기 왜 죽을 먹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문맥을 못 읽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문항을 보면서 단순히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숨어있는 문맥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문항 3번입니다. 총 10문항을 발표했어요. 통합사회 10문항, 통합과학 10문항. 근데 요거는 이제 중력에 관련된 통합과학에 원래 있던 단원이고요. 그렇게 큰 변경점이 없는 문제였고 문제 자체도 그렇게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프가 좀 새롭게 추가됐네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전에는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강조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통합과학에서 나온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와 속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이동거리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원래 물1 교육 목표에 적혀있던, 정확히는 물1 역학 파트 교육 목표입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놨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통합과학에도 우리 중력작 운동 이거 지금 현행 물원 킬러로 나오고 있는, 킬러란 말 쓰면 안 되죠, 고난도 문제로 나오고 있는 역학 문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 너네 그거 대비 안 할 거야? 우린 이미 말해놨어. 이거 내겠다고. 네.
그래프 해석 문제, 그래프 해석해가지고 뭐 운동량, 충격량도 심지어 있죠. 이 다음 단원으로. 네, 에너지 단원도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든 문제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원에 있는 문제를요, 조금 잘라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고난도 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물원을 선택했던 사람이야. 난 물원 선택할 정도로 물원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친구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난 물원이 싫어서 도망갔는데 끄집어 앉혀놓고 너 물원 이 정도는 해야지 대학을 가지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하니까. 물론 화원 너무 안 하니까 애들이 너무 안 하니까 대학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우리 같이 하자. 난이도는 조금 줄여줄게. 하지만 그 유형이나 문제 구성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은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요것도 통과에 이미 원래 산염기 중화 반응이 원래부터 있던 단원이에요. 그게 단지 화원에서 심화돼서 고난도 문제로 나오고 있었을 뿐. 근데 통과에서는 사실 요게 문제 해석을 하면 좀 좋은데 이 2번 용액에서 HCl과 NaOH가 지금 같은 부피로 돼 있어요. 같은 부피인데 모형을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달라요. 이거는 농도를 다르게 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 고등학교, 요 근방 고등학교들도 농도가 다른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최고 난도로 상위권 갈은 한 문제 정도로만 내고 기본은 농도를 같게 주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통과에서는 지금까지 내신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 그 문제 정도 난이도로 지금 올려버렸어요. 기본 이거는 뭐죠? 예시문항이잖아요. 예시문항보다 수능이 쉽게 나왔던 적은 없거든요. 항상 그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보면 돼요. 이거 이상으로 나올 거야 라는 게 예시문항이에요. 근데 그 예시문항이 현행, 내신 가장 어려운 문제로 화학을 잡아버렸다고요. 그리고 뒤에 정확하게 명시해놨습니다. 뭐라고요? 최고 온도 색 모든 이온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이온수를 수학적으로 추론한 후 기존 과학탐구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해석과 추론이 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마지막 키워드가 변환인데요. 이 변환이 1번 문제에 있었어요. 사실 요거는 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뺐는데 이제 물리량 변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위 변환하는 거거든요. 참가. 그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통합과학에 이번에. 거기까지 한다면은 통합과학 자체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가 좀 보이는 파트예요. 근데 이게 통합과학이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건데 사실 1학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1학년 때는 내신만 하잖아요. 그리고 2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하질 않아요. 근데 3학년 때 갑자기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텀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야 할지가 이번 통합과학 그리고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통합과학 위주로 예시를 드렸지만 통합사회도 내가 1학년 때 어떻게 공부를 해놔야 2학년 때, 3학년 때 저 텀을 넘어서 수능 준비까지 될 것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통합과학 공부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3부 대입 전형 변화와 대응 전략인데요. 우선 이 세 학교 중에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어머니,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 같아 보여요? A고등학교. 스카이 매년 50인 이상. 서울대 매년 평균 10인 이상. 와, 진짜 많이 보냈죠? 그다음 수시 비율이 거의 60% 이상이고 이치한약 수까지 하면 40명 이상 보낸다. 그럼 B는 좀 별론가요? 2년 연속 의대 100명 이상. 여기도 좋죠? 근데 여기는 정시 비율이 80% 이상이네요. 네, 수시는 좀 못 보내는 학교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수시 정시 비율이 50대 50인데 뭐야, 인원이 아까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죠. 네, 혹시 어디 학교인지 눈치 아직까지. 오케이. A 고교는
근데 아까 여기 있던 학교잖아요. 스카이 매년 50명 보내고 수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높은 내신 난이도를 내야 돼요. 왜? 애들 수시 경쟁 시키잖아요. 내신 경쟁도 굉장히 심해요. 그다음에 필수 참여 활동. 왜? 수시 다 보내야 되니까 학생부 채워야죠. 그러니까 너 이것도 참여해. 세미나 들어. 너네 뭐 멘토해. 굉장히 많이 참여 활동이 많아요. 비고교는요. 내신 획득 난이도가 극악이에요. 극악이에요. 극악이라는 거는 내신이 그냥 뭐 내신을 내가 1등급 따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는. 그 다음에 상위권 집중 수시 몰아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활동도 전교생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1등부터 5등까지 끊어버려요. 1등부터 10등까지 10명만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고 야 1등급 받는 것도 걔네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야 너네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계속 걔네들한테 힘을 주고 C고교는 무난한 내신 난이도에 무난한 내신 경쟁에 선택형 활동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활동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자율적인 수행평가가 많아요. 아까 A고교가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생각이 바뀌? 그대로 A고교. 네. 근데 이게요. 사실 어느 고등학교가 좋은지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과연 이게 우리 아이에게 좋은 학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요. A고교, B고교가 아닌 C고교가 가장 맞는 고등학교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중요한 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공부를 할 때 어떤 학교에서 수시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학종 쪽으로 하는 것인지 정시나 논술 쪽을 바라보는 건지 이쪽이 우선되고 그쪽을 주전형으로 하면서 나머지를 부전형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고교 3년 내내 내신 등급 근데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솔직히 지금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내신 따기 좀 너무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요 계속 상승하거나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이었던 친구들이에요. 여전히 1등급 후가 67%. 근데 31.8%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3학년 1학년까지 평균 등급이요. 1학년 1학기 때 1등급 초였던 친구들은 여전히 1등급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1등급 후들은 살짝쿵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거의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아래쪽은 변동이 그래도 어느 정도씩 점점점 내려갈수록 있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1-1학기 때 이거는 이제 이 전 교육과정 기준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5등급 초 정도,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죠. 4등급 후. 그러면 1등급으로 졸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등급 초 때 0.4%, 2등급 초후 정도 돼야 경쟁권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2등급, 이 당시 2등급 초후면은 현행에서 이만큼이 뭐예요? 새로운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말.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1등급을 못 맞은 학생들은요, 학종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부터 그랬고요. 바뀌었기 때문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우리 아이가 시작하자마자 중간고사야. 뭐 1학기 뭐 3등급이 떴어요. 뭐 평균적으로 2.5, 3등급 정도가 떴어요. 학종 거의 접으셔야 될 정도로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등급 자체가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점점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등학교들 전체적으로 좀 먼저 어떤 고등학교들이 있는지 보고 그 학교별로 좀 이 고등학교를 먼저 준비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대입 전략을 세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학종 집중형, 종합형, 수능 집중형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종 집중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대학을 보내는 수시를 통해서 생기부를 채워서 보내는 건데 이제 현재는 특목고 및 일부 자사고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합형에는 일반고랑 자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집중형 학교 같은 경우는 전사고들 혹은 일부 일반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 집중형들은요, 생기부 필참 활동이 많고 수능 집중 시간이 적어요. 이거는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합종 집중형으로 만약 가신다 하면. 그리고 내신 획득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기 가가지고 사실 등급을 많이 못 딸 것 같으면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그리고 수능 집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학업 분위기가 있고 강남권 일부 일반고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근데 사라지는 추세예요. 왜?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면서 사실 정시로 무조건 학생들을 보낸다는 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교과 집중형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방 일반고들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 좀 나열을 해본 건데 여기서 그렇게 크게 변화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학종형에 해당되는 학교가 현대고랑 이화여고가 있고요. 종합형 광역 자사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희고, 배재고, 선덕고, 이대부고, 세화여고, 대광고, 한대부고, 중앙고, 신일고는 종합형에 해당된다고 볼 거예요. 뭐 이거는 랭크 학교별로 뭔가 랭크대로 뭐 써놓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 그 다음 수능형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인고랑 중동고는 요즘 학종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입시 설명회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준비한 느낌이고 여기 있는 학교들도 나머지 세 학교들도 이제 조금씩 수능형에서 탈피해서 종합형 혹은 종합형에서 탈피해서 학종형으로 계속해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활동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점점 학생들에게 좀 필수적으로 어떤 활동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표가 그럼 이 학교를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랭크가 만약 못 받았을 경우 그럼 그 학교를 갈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완전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걸 좀 반대되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온 거예요. 위에는 전사고 하나고에 있는 거고 아래 거는 한대부고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네. 위에 네. 보시면 여기 이게 평균이 되고요. 첫 번째 있는 게 여기가 표준 편차라는 값이 돼요. 그럼 평균이 93.2예요. 국어 평균이. 그리고 표준 편차가 6.9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기 93.2에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급인데 이때도 등급은 나오네요. A, B, C, D, E라는 절대평가 등급이 있었어요, 원래도. 그 절대평가 등급이 A 랭크에 해당되는 친구가 83.3%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전사고 정도 되면요, 이 표준 편차에서 8.4, 9.8, 와, 잘하는 학교네. 다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이 성적표만 본다고 학교를 가려놓잖아요. 근데 이걸 다 들여놓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사고, 오, 이런 걸 듣는 학교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수학은 사실 많이 듣는 거라. 근데 이게 전사고들은 특히 저 과목 자체를 자기가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다르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 하나고야 라는 걸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이름을 굉장히 많이 다양화시켜서 그 학교인 걸 누가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도록 등록해 놓고 아이들한테 너네 이거 들어. 우리 학교인 거 티낼 수 있어. 왜? 과목 이름을 못 지우거든요.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과목 이름을 못 지우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자사고, 전사고 출신인 것을 알려주는 형태를 띠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모든 학교에서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고교 학점제에서는 이 이수 단위가 단위에서 시간으로 학점으로 바뀌고요. 학점이 되면서 선택 과목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자체가 줄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저런 걸 다양화시켜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런 과목 만들래요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만의 과목들을 만들기 시작할 거고 다시 고교 등급제가 부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교 너무 어려운 경쟁이 가서 2등급, 3등급 받으면 학종이 너무 힘든데 근데 학교 네임밸류를 너무 낮춰버리면은 학교가 너무 안 좋게 보여서 거기서 1등, 1점 학점 막 내신 1 아니면 못 갈 텐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데 사실 해결법이 있어요. 좋은 학교 가서 전사고 자사고 가서 1등급 받으면 되죠. 10%잖아요. 그쵸? 그렇기 위해서는 약점 없이 모든 과목을 열심히 본인의 약점을 찾아서 공부를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특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게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고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9.3이 전사고였고 광사고는 이게 15 정도, 12 정도까지 표준 점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죠. 근데 일반고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25, 뭐 22 이렇게 점수가 20점대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경쟁이 안 심하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광사고는 다시 15 정도 되니까 이거 비교하시면은 어느 학교인지가 그냥 보이는 거죠. 아, 잘하는 학교구나, 못하는 학교구나. 그래서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이게 ABC도 굉장히 뚜렷하죠. 완전히 왼쪽으로 쏠려 있고 한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고 완전 포기한 친구들도 많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쏠려 있지만 전사고만큼은 아니죠. 일반고들도. 이거는 이제 성적이 좀 이거는 체킹할 수 있는 게 표준 점수가 낮고 A 등급, B 등급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쉽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표준 점수가 낮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입학사정관들을 보고 어느 학교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과목 이름까지 응용수학탐구, 수학쌤이다, AP 미적분학. 모를 수가 없죠, 전사고 출신인 걸. 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신 변화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진로 선택 과목 경쟁이 점차 심화될 거예요. 특히 메디컬은 화학하고 생명 분야에서 화원부터 화학 지금 이름이 또 화원 생원이 그냥 화학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어요. 화학과 생명과학에서도 아이들이 생각 없이 딱 선택하면은 거기 진짜 메디컬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잡아먹는 구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서 막 애들 1등급 봤는데 막 거기서 3등급 이렇게 떠버리면 난 메디컬까지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대학의 자율성이 가장 보장된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주었다. 그럼 어떻게 보든 면접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생기부 기반으로 할지 아니면 재시분 면접을 추가시킬지 모든 학교들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자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재시문 보는 면접 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상위권 스카이 같은 경우는 그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시문 면접이. 그러면은 아이들의 학업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이 가능해지겠죠. 그다음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현재는 등급을 사실 내신 등급을 거의 안 보는 수준이거든요. 논술 같은 경우. 왜냐하면 뭐 5등급, 6등급까지 점수가 있긴 해요. 학생부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20%, 30% 들어가는데 10점 만점이면 5등급까지는 뭐 0.01점 이렇게 깎여요. 논술 문제에서 하나 딱 깎이는 순간 그 5등급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내신은. 근데 이게 내신이 강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논술만 가지고 학생들 평가하기에 조금 아리송한데? 왜냐하면 최저가 없어지잖아요. 최저가 뭔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 다음 수능 전형이 정시할당제인데 서울대 예시를 들었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죠? 내신을 보죠. 내신을 AA, BB, CC 해가지고 ABC 두 분의 입학사정관님이 평가하고 ABC 중에 하나를 주고 만약에 AC가 나오면은 A랑 C가 나오면은 이거는 재평가 들어가고 뭐 한 랭크 차이면은 그냥 진행하고 이걸로 점수를 매기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수능 전형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알렉산더 그레이벨이 한 말 있죠. 준비는 기회를 만난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입시 결과가 나왔던 건요. 항상 입시의 흐름이 바뀐 직후거든요. 어떻게 이 점수, 이 정도 되는 학생이 거기를 가? 라는 말이 나왔던 건요. 이 입시가 안정화되고 나서가 아니에요. 격변의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터지는 것. 내가 탔던 전형이 터지는 것.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 두셔야 2학년, 3학년 이 입시가 변할 때 발빠르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거는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장 대학 가기 좋은 전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나를 조금씩은 준비를 다 해두시는 게, 모두 다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저희 솔직히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 잘 될 것 같아요. 정시는 좀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제 생각일 뿐이잖아요. 2년, 3년 뒤에 대학이 뭐 발표한 것도 없고 사실. 대학 발표했는데 정시 인원 거의 그대로 뽑아. 근데 내신도 안 본대. 이러면은 저희 뭐 예상이 틀렸네요. 이럴 수 없잖아요. 다 준비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학습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어떤 식으로 겨울방학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약점을 채우셔야 돼요. 겨울방학 때. 이게 이번에 교육과정이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교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좀 간과하는 게 선행은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들어놓고 해서 뭔가 내용적으로도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요, 높이 쌓은 모래성은요 금방 무너지게 돼요. 바닥을 먼저 단단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중학과정을 단단하게 채우면서 약점, 내가 부족한 중학교 과정들에서 놓치고 넘어간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디 가서 채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곳에서 뭐 특강을 여는데 중학과정 단단하게 하기 학생들이 올까요? 안 오거든요. 뭐 와도 한 두세 명? 이러면은 강사 입장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과외로 뭔가 한다거나 학생에게 맡겨서 1대1 맞춤형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1대1 맞춤형 과외 시장에서 그분들이 학생을 보고 이 친구 여기가 부족하네? 바로 탁탁탁 찍어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과외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선행도 사실 우리 아이 성향에 따르면 공부하는 속도가 천천히는 하는데 한 번 한 번 잊어버리진 않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 아이는 엄청 빨라. 그냥 강의가 항상 한 번 들으면 다 알아. 근데 이틀 뒤면 아무것도 몰라. 한 번 들으면 다 아는데 이틀 뒤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거의 한 18년 정도, 17년 정도 이렇게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 봤을 거잖아요. 아이마다 성향이 다 각자 각양각색이에요. 정말 똑같은 친구가 한 명이 없어요. 이 친구는 숙제는 열심히 안 하는데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얘는 숙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러게요. 너가 푼 게 아니야? 너가 푼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저도 제가 푼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인 속도에 맞춰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이루리 학원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썸머를 진행했었어요. 네, 잠깐 화면 보고 하시겠습니다. 네.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썸머를 지금 횟수로는 3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썸머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좀 한 50명, 40에서 50여 명 정도. 그리고 작년 윈터 같은 경우는 60명 정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 학생들 이건 OT 장면이고요. 네. 그 인원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강의실 따로 빌려가지고 좀 몇 부에 나눠서 친구들 진행했고요. OT 하고 이 친구들이 각자 본인의 학습 계획표를 만들게 됩니다.
요거는 좀 조는 아이들 바깥으로 복도 꺼내가지고 잠깐 10분 정도 밖에서 공부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루리 학원 그 썸머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는지 과목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되고요. 이 과목들도 저희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각자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학생 개인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커리큘럼까지 동시에 나옵니다. 개인 시간표, 개인 커리큘럼. 이 학생 니즈를 최대한 저희가 같이 듣고 이 학생이 작성하는 설문지나 아니면 첫 번째 이제 수업 때 테스트를 진행해요.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니즈를 포함시킨 커리큘럼을 짜서 학생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썸머 때, 윈터 때, 이번 윈터도 똑같이 진행하게 될 건데요. 윈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관 목표를 쓰고 여기부터를 각자 학생 한 명마다 담당 실장이 붙고요.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돼요. 그래서 담당 컨설턴트랑 1대1로 그 상담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게 돼요. 모든 학습 계획을 본인이 오늘 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할 거고요.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컨설턴트가 매일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거 숙제는 요때 말고 요때 하자. 지금 이거 여기 이만큼 숙제 나왔잖아. 이 숙제는 요때 하고 네, 요 숙제는 요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숙제 배정부터 언제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테스트 결과지들 보면서요. 지금 이 과목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쪽 과목은 조금 더 진행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을 교과 선생님이랑 상의하면서 이 부분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는 영어 테스트랑 수학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셨던 클래스카드라는 어플 이용해 가지고 영어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수학 테스트는 저희가 똑같이 또 진행하게 됩니다. 수학 매주 2회에서 3회 정도 학생마다 스케줄이 있어요. 그 스케줄 따라서 진행하게 되고요. 올해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건데요. 통과, 통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랑 과학에 대한 클래스 카드를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통사, 통과 같은 경우에 계속 화면 보고 어떤 암기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고2, 고3까지도 계속해서 이 통과, 통사 클래스 카드 이용하면서 계속 그 암기한 부분, 공부한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2관인데요. 저희가 그 윈터 같은 경우는 2관, 보통 3관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군데서 진행할 정도로 인원이 좀 예약이 많아가지고 벌써부터 계획 중이고 총 3관까지인데요. 이렇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윈터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네, 진행하고요.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중에 진행됩니다. 매일 전 과목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컨설팅이 다 붙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강생들 후기인데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외대 보고 간 친구인데 이 친구도 작년에 중3이었을 때 윈터 후기예요. 네. 그리고 네. 이 친구도 네. 중동고 친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고일 맞춤 방학 특강도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수학 기초 특강이나 아니면은 고전 우리말 해석 특강, 문법 정리 특강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범위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미리 겨울에 좀 준비를 해두면 수월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 새롭게 개정된 내용들 사실 특강 같은 거 따로 들으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 그냥 윈터에서 해결 바로 가능하신 부분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사실 윈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문제되었던 점이 중3 아이들은 기말이 너무 일찍 끝나요. 그래가지고 윈터 딱 시작하는 12월 그때쯤부터 아이들을 이제 공부하자 하면은 이미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놀다가 지쳐가지고 저 공부해야 돼요. 약간 이런 눈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프리윈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부터 그러니까 11월 얼마 안 남았죠? 한 3주 뒤부터 딱 기말 끝나자마자 바로 중3 친구들 바로 와. 우리는 먼저 시작하자 한 달 정도. 근데 한 달 정도 먼저 시작하는데 당연히 먼저 오신 만큼 저희가 뭔가 추가적으로 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학생 개별 맞춤 고교 22 컨설팅.
사실 이거 유료로 저희 대학감에서 그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윈터 오시는 분들한테는 각자 다 고등학교 학생 한 명 한 명 어떻게 고등학교 갈지 학생 분석하고 이 학생이랑 이야기하면서 어느 고등학교 넣고 전기고 후기고 다 지정해 드릴 거고요. 그때 뭐 면접 같은 경우는 따로 비용이 첨가되지만 면접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전사고나 이런 부분은 다 대비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성향 진단 및 공부 전략 컨설팅인데요. 이 학습 성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SBTI라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직접 진단을 하는 평가를 하고요. 요거 진단하게 되면 진단평가지가 나와요. 요 진단평가지를 가지고 공부 전략, 이 학생은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라는 부분을 컨설팅 다 각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교 지원 상황에 맞춘 겨울방학 수업 자체를 저희가 컨설턴트들이 각자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국어는 몇 시간 정도 하면 좋을 거고 자습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냐면 프리윈터 같은 경우는 사실 자습을 아침부터 할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막 영화 틀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프리윈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요 때는 요 시간대는 요거 공부하고 요만큼 숙제해오고 이것들을 다 저희가 지정해주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 질문에 잠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작성 지금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여기